월급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N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수 매도도 제가 신경 안 쓰고 리밸런싱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종목 선정도 알아서 해주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최대한 저는 하나의 원칙을 정하고 이 전략을 꾸준하게 그냥 알아서. 근데 이제 정시 투자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시 투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명확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진짜 바쁘신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직장인 16년 차고요. 그리고 순자산 20억을 모은 40살 직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테크 크리에이터 재테크 스크루지입니다. 지금까지 20억의 자산을 이렇게 모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형성하셨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제가 재테크를 시작한 게 26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사회초년생이었고요. 그때는 사실 전 투자라는 건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돈 관리, 절약부터 하자. 그래서 그때 월급의 한 70% 이상은 제가 저축에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드머니를 모았었고, 한 직장 생활 2년 차 됐을 때 월급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N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N잡들을 하면서 제가 혼자 버는 게 아니라 제 옆에 누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캐를 만들어서 이 부캐가 저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구조를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구조를. 그래서 거의 N잡도 제가 한 14년 차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 빠르게 자산을 이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그러면 회사 운영이랑 투자, N잡까지 오랫동안 병행하고 계신 건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거의 30분 또는 20분 단위로 쪼개서 써요, 하루를. 그리고 2주 단위의 계획표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모든 것들 다 체계적으로 빠지지 않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노션에다가 2주치 계획표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시간 타임 테이블별로 다 나눠서 뭐 예정된 스케줄 같은 걸 다 해놓고 오늘 내가 이거를 다 끝내기 전까지 저는 잠을 안 자요. 그럼 진짜 정말 파워 J이신 것 같은데 평일 하루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기 전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거의 한 7년 정도 돼가는 저희 루틴인데,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그러다 보니까 전날 주식 시장의 데이터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바로 정리를 합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미국 S&P, 나스닥, 환율, 금, 뭐 채권 금리까지 제가 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매일매일 기록을 해왔고, 이걸 거의 7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출근하면서 독서를 합니다. 제가 1년에 50권의 책을 읽거든요. 그렇게 해온 지 한 10몇 년이 됐는데, 따로 제가 이제 독서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잘 안 내게 돼서 저는 지하철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동안 그때 책을 읽고 있죠. 그리고 이제 회사 와서 일을 하고, 거의 9시, 10시 정도에 이제 퇴근을 하면서 또 책을 읽고, 집에 가서 이제 10시 반이나 11시에 헬스장을 갑니다. 헬스장을 가서 또 1시간 정도 웨이트를 하고, 이제 집에 오면 00시거든요. 00시에 이제 저의 N잡을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1시 정도에는 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순자산 2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원칙이 있으셨나요? 저는 하나만 잘해서는 이 20억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인이 뭐 주식 투자를 진짜 너무 잘해서 그 희박한 확률에 내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다고 봤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절약과 N잡과 투자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걸로 저는 테크트리 잡았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고, 제가 2022년까지 제가 극단적인 절약을 해왔거든요. 한 달 용돈 막 40만 원 살고, 뭐 이제 와이프랑 같이 뭐 생활비 한 30만 원을 쓰고, 뭐 공강 이런 건 다 제외지만, 그 약간 좀 정말 타이트하게 정해놓고 절약을 했고, N잡 소득과 뭐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다 저축 투자에 넣어서 계속 굴렸던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다 보니까 좀 소비를 좀 줄이는 생활을 지속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2022년부터는 극단적인 절약은 안 하고 있고, 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소비를 줄이지 않더라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어차피 내가 더 많이 저축과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제가 궁금한 질문인데 사신 것 중에 가장 큰 소비는 무엇인가요? 저희 그냥 개인적인 물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개인적인 물품. 물건 아니더라도 네. 뭔가 뭐 원해서- 투자 자산 이런 거 말고, 네네. 집 같은 거 말고. 네네.
저는 그러니까 정장 같은 게 가장 비싼다고 생각하는데 정장도 한 3, 40만 원대? 것 같고 그거보다 높은 소비를 해본 적은 뭐 컴퓨터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두피 관리 이런 거나 피부 관리 이런 거 좀 신경 쓰고 있어서 그냥 소소하게 좀 지출하고 있다 정도? 네, 그러면 투자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철저히 지킨다 하는 원칙이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산 배분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 투자자들이 하나에만 몰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동산만 하고, 뭐 주식만 하고. 저는 이건 진짜 옳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부동산 사이클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승과 하락이 다 존재하잖아요. 부동산도 뭐 주식이든. 결국에는 내가 부동산 하락 때 주식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내 자산은 모든 구간에서 우상향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자산 배분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주식자산, 금융자산 내에서도 채권, 뭐 금, 현금, 뭐 주식, 뭐 국가도 뭐 미국, 한국, 뭐 여러 가지 신흥국들에 다 분산 투자해 놓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한 15개 계좌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15개 계좌를 운영한다면 되게 머리 아파서 어떻게 다 신경을 써?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15개 계좌 현황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그리고 파이낸스 함수를 통해서 자동으로 불러오거든요. 현재 값을. 그럼 저는 15개 계좌의 총 잔고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공수가 들지 않고, 그리고 저는 또 퀀터스를 통해서 자동 매매를 하는 게 있거든요. 한 5개 계좌 정도. 매수 매도도 제가 신경 안 쓰고 리밸런싱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종목 선정도 알아서 해주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최대한 저는 하나의 원칙을 정하고 이 전략을 꾸준하게 그냥 알아서 매수 매도 될 수 있게 해놓고 있으면 그래서 자산 배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직장인들에게 가장 추천하시는 투자 방식이 있을까요? 이건 약간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나는 매달 들어오는 뭔가 배당이 너무 재밌다,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배당주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아직 뭐 20, 30대라서 투자를 굴릴 수 있는 게 정말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있다, 그럼 저는 뭐 시장지수 투자하는 것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 투자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시 투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명확하거든요. 뭐 장점은 일단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계열을. 그런데 단점은 한 번 시장이 하락할 때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수익률을 한 번에 까먹어요. 왜냐면 정리식 투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서 계속 사야 되거든요, 정리식으로. 그럼 내 평균 단가를 계속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이게 그렇게 100%도 옳은 투자라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좀 명확히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의 과거와 현재 포트폴리오를 간략하게 공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는 데이터로 다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가계부를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걸로 관리를 해오고 있어요. 뭐 1원 단위까지 저는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저의 부동산 비율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 빨간색이 부동산이고 이 파란색이 금융자산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부동산을 이제 두 채를 취득했고, 이때 이제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죠. 빨간색이 거의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만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때부터 부동산 투자는 그만하고 금융자산에만 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부터 꾸준하게 금융자산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적의 비중은 부동산 6, 금융자산 4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비중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비중을 좀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금융자산의 비중은 이제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이 비중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고, 현금 무조건 20% 고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놓치면 후회할 만한 투자 기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진짜 변동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내가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을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 내가 사고팔고를 실시간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막 트럼프가 막 밤에 막 이상한 짓을 벌이는데 그걸 대응할 수도 없고 비트코인을 할 수도 없고, 저 같으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동 매매가
되게 적절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매매를 하면은 내가 직접 이거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AI에 의해서 빨리 누구보다 신속하게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 이제 저희 회사 서비스 제품을 쓰고 있어요. 퀀터스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전략은 퀀터스 이제 지수 롱숏에 들어간 건데 작년 12월 말에 들어갔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뭐 중간 이렇게 확 내려앉은 구간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하락장에 저희는 오히려 올랐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보시면 지금 시장 지수가 20% 정도 가까이 빠졌는데 제 계좌는 3개월 전부터 해서 지금 0.27% 수익이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내가 크게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크게 버는 것은 저는 크게 잃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래프를 저는 선호하고 뭐 제가 직접 만든 전략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으로 한 건데 이것도 저만의 이제 퀀트 전략을 만들어서 상위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은 상위 20개 기업에 전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크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 이렇게 요즘 같은 장세에 저는 이런 투자가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미래의 불안감을 느끼는 2030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2030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직접 만나면서 이분들의 어떤 불안감과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제가 많이 좀 알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조언은 절대로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노력도 복리다. 노력도 복리만큼 성장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당장 1개월, 6개월, 1년 했다고 뭐 성과가 안 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꾸준히 그냥 주변의 뭐 시선, 소음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의 갈 길을 가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 때 항상 이제 퇴근하고 공부하고 또 자기 개발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되게 안 좋게 봤었어요. 그때는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뭐 월급 잘 나오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 제 친구들도 그랬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그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국엔 내가 얘네들을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신이 그렇게 저는 15년 동안 걸어왔고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이제 최근에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로 한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절약, 엔잡, 투자 다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것이지 내가 주식 투자를 진짜 워렌 버핏처럼 명성을 날릴 게 아닌 거잖아요. 투자 수익률을 막 50% 잡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주식 투자도 재테크를 그냥 수단으로 보시고 이럴 때가 있으면 저는 엔잡을 채워 넣습니다. 주식 투자 잔고가 좀 줄어들었으면 엔잡을 더해서 그만큼 저는 채워 넣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로 잃었다고 너무 실망하고 뭔가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뭐 절약으로 더해서 더 넣으면 되지, 엔잡을 더 넣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재테크를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